주위를 둘러보면 명품이 없어도 귀티나는 사람들은 기품이 흐르는 사소하지만 작은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화려한 명품이나 고급진 보석을 휘두르지 않아도 아우라가 발산하는데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년퇴직 후 눈가에 생긴 주름을 보며 누군가는 인생의 전성기라 말하고 누군가는 노년의 시작이라 말하는 나이다. 하지만 당신의 통장은 채울 수 있어도 당신의 인상에 깊게 박힌 가난한 흔적은 돈으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이 지어온 표정과 마음가짐은 이미 얼굴이라는 성적표에 박제되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진행했다. 아무런 장신구도 표정도 없는 사람들의 흑백 사진만 보고 그들의 재력을 맞춰보게 한 것이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참가자의 68%가 사진 속 인물의 경제적 수준을 정확히 맞췄다. 70%에 가까운 확률이다. 이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한 수치다. 결국 당신이 숨기려 애써도 당신의 삶이 걸어온 궤적은 피부의 결, 눈빛의 깊이, 입꼬리의 미세한 떨림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는 뜻이다. 풍족하고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면 당연히 귀티가 날 확률이 높다. 생존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기에 불안이 적고 스트레스가 덜하니 인상이 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흙수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귀족 같은 기품을 뿜어내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은 유전자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한 것일까? 답은 마음의 필터에 있다. 똑같은 시련을 겪어도 누군가는 그것을 깊게 패인 주름으로 남기고 누군가는 단단한 연륜의 선으로 남긴다. 당신이 세상을 향해 품었던 질투, 패배감, 혹은 감사와 여유가 수만 번 반복되면서 얼굴의 인상은 길을 만들게 된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관상이 되고 관상은 곧 그 사람의 인품 그리고 계급이 된다. 귀티는 단순히 잘생기고 예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현상이다. 당신이 지금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한탄하고 있다면 그것은 조상 탓이 아니라 당신이 방치한 마음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마음을 고쳐먹는 순간부터 얼굴의 근육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미래의 관상을 바꾸는 열쇠는 결국 당신이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얼굴은 당신의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는 가장 정직한 창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마음만 곱게 먹는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사람들이 나를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 줄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내면의 변화가 밖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물리적 의식이 하나 있다. 아무리 마음이 고결해도 이것 하나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절대 귀하게 보지 않는다. 수억 원대의 외제차를 타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치명적인 그 비밀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실체를 공개한다.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티셔츠를 입고 슬리퍼를 끌며 걷는 사람과 이름 없는 보급형 셔츠를 입었지만 칼같이 다려 입은 사람. 당신은 누구에게 더 신뢰를 느끼는가? 100이면 100 후자를 선택한다. 사람들은 당신의 통장 잔고를 보기 전에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는지부터 스캔한다. 귀티를 만드는 가장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장치는 바로 청결함과 단정함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비싼 옷을 사라는 말이 아니다. 옷에 묻은 작은 얼룩, 구겨진 깃, 털리지 않은 먼지 하나가 당신의 격을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부유함은 감출 수 있어도 빈티는 숨길 수 없다는 말은 바로 이 작지한 사소한 디테일에서 나온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결코 과하게 치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옷을 고를 때 브랜드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먼저 살핀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상대에 대한 예의인 동시에 스스로를 향한 존중이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제복 효과라는 말이 있다. 운동복을 입었을 때와 정장을 입었을 때 사람의 자세와 말투는 확연히 달라진다. 후줄근한 차림으로 외출하면 행동도 가벼워지고 마음가짐도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반대로 단정한 옷차림은 당신의 허리를 세우고 눈빛에 힘을 준다. 당신이 입은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니라 세상을 상대하는 당신의 태도 그 자체다. 소지품도 마찬가지다. 가방 속의 엉망으로 뒤섞인 영수증 뭉치나 때 묻은 지갑은 당신의 삶이 얼마나 무질서한지를 소리 없이 대변한다. 귀티 나는 사람은 소지품 하나도 심플하게 정리한다. 군더더기 없는 모습에서 나오는 여유, 그것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도 그 속이 쓰레기통처럼 어지럽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당신을 가짜라고 느낀다. 진짜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갈한 법이다. 겉모습을 정돈하는 것은 당신의 운명을 정돈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옷차림이 완벽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까? 아무리 멋진 정장을 입어도 3분만 같이 있어 보면 그 사람의 급이 탈로 나는 순간이 있다. 옷으로도 가릴 수 없고 화장으로도 덮을 수 없는 결정적인 신체 신호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 사람은 진짜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압도적인 아우라. 그 아우라는 옷이 아니라 당신의 뼈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사회적 지위를 단 1초 만에 판가름하게 만드는 그 치명적인 자세의 비밀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정체를 확인해 보자. 수억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어도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반면 평범한 티셔츠 한 장을 걸쳤는데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당신의 척추, 즉 자세에 있다. 자세는 당신이 세상을 향해 내비치는 무언의 언어이자 당신의 자존감이 머무는 집이다. 구부정한 어깨와 거북목을 한 채로 귀티를 논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명제다. 굽은 등은 보는 이에게 위축된 심리와 피로감을 전달하며 당신의 가치를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허리를 펴는 행위 그 이상이다. 그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의지이며 자신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통제력의 증거다.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뢰를 느낀다. 왜일까?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스스로를 경계하고 다듬어 왔을지 짐작하기 때문이다. 남이 보지 않는 순간에도 등을 곧게 펴는 성실함, 그 작은 노력이 쌓여 타인이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품격의 기둥을 세운다. 흥미로운 점은 자세가 마음을 바꾼다는 사실이다. 마음이 울적해서 어깨가 처지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처지게 두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지금 당장 가슴을 펴고 턱을 당겨보라. 신기하게도 생각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바른 자세는 당신의 호흡을 깊게 만들고 깊은 호흡은 당신의 뇌에 안정감을 선물한다. 자세 하나로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그 에너지가 타인에게는 귀티라는 세련된 향기로 전달된다. 어떤 옷을 입어도 스타일이 살아나는 기적은 헬스장이 아니라 당신의 바른 자세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자세가 반듯하고 외형이 완벽해도 대화의 한가운데서 그 품격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나 감정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천치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흉내낼 수 있어도 위기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것만은 절대 연기할 수 없다.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남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고결한 지도자로 보이게 할 것인지
결정짓는 내면의 힘.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그 압도적인 여유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 심연을 들여다보자. 사람은 좋을 때가 아니라 최악일 때 그 본색이 드러난다. 일이 술술 풀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나 너그럽고 품격 있는 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지거나 누군가 내 자존심을 긁을 때 그때 튀어나오는 반응이 바로 당신의 진짜 계급이다. 귀티 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의 기복에 함몰되지 않는다. 그들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스릴 줄 아는 내면의 통제권을 쥐고 있을 뿐이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거대한 함선처럼 그들의 고요한 여유는 주변을 압도한다. 이런 여유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단단한 자아에서 비롯된다. 귀티 나는 이들은 명상과 독서 혹은 고독한 사색을 통해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정립한 사람들이다. 나만의 기준이 명확하기에 남들의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남들의 칭찬에 우쭐대지 않는다. 스스로가 떳떳하고 자신감이 있기에 굳이 목소리를 높여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침묵 속에서도 느껴지는 묵직한 존재감,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가장 우아한 반격이다. 당신이 불안해하며 허둥댈 때 사람들은 당신을 얕잡아 보지만 당신이 차분함을 유지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깊이를 가늠하지 못해 경외감을 느낀다. 여유는 곧 속도의 조절이다. 하수들은 마음이 급해 말도 빠르고 행동도 부산스럽다. 하지만 고수는 자신의 속도로 삶을 살아간다. 누군가 나를 재촉해도 상황이 나를 압박해도 나만의 호흡을 지키는 것. 그 느긋함 속에 깃든 강인함이 타인의 눈에는 귀티라는 빛으로 비치게 된다. 지덕체를 쌓으며 자신을 가꾸는 시간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당신이 내면의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분위기는 고급스러운 정적을 품게 된다. 그것은 어떤 비싼 인테리어로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아우라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만 품격이 넘치면 무슨 소용인가? 인간은 결국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의 급이 가장 적나라하게 매겨지는 곳은 타인과의 접점인 대화의 현장이다. 아무리 차분한 아우라를 풍겨도 입을 열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천박하다면 그간 쌓아온 모든 공든 탑은 무너진다. 상대방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경멸하게 만들 것인가? 대화의 기술을 넘어 인간의 영혼을 공략하는 가장 세련된 정복의 기술이 여기 있다. 상대를 압도하면서도 동시에 존경받게 만드는 그 기막힌 대화법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비밀을 파헤쳐 보자. 품격은 입을 닫았을 때 완성되고 수준은 입을 열었을 때 탄로난다. 아무리 훌륭한 자세와 단정한 옷차림을 갖췄어도 대화의 시작과 동시에 그간의 환상이 깨지는 이들이 허다하다. 진짜 귀티 나는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제압하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대화의 주도권을 경청이라는 가장 세련된 도구로 움켜쥔다. 하수는 남을 설득하기 위해 혀를 놀리지만 고수는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귀를 연다. 내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을 담아내는 그 넉넉한 그릇이야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품이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말실수의 구할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뱉었을 때 발생한다. 귀티 나는 사람은 대화의 무게를 안다. 그들은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같은 쿠션 언어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상대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진다. 명령조의 거친 표현 대신 의문형이나 청유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상대를 대화의 파트너로 대접한다. 이런 부드러운 화법은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며 동시에 당신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고결한 존재로 각인시킨다. 세련된 대화법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상대를 향한 배려의 깊이에서 결정되는 법이다. 우리는 가끔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찝찝한 후회를 남기곤 한다. 내가 너무 내 자랑만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복귀하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귀티 나는 사람과의 대화는 뒤끝이 맑다. 그들은 자신의 정보를 쏟아내기보다 상대가 빛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그 여유로운 배려는 결국 당신을 가장 빛나는 주연으로 회귀시킨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말투에 배어 나오는 순간, 당신은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도 화사한 품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완벽한 대화법과 배려심만으로 모든 귀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의는 바르지만 왠지 모르게 어두운 기운을 풍겨 곁에 두기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늘진 마음에서 나오는 배려는 금세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당신의 품격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주변의 사람과 운이 들끓게 만드는 결정적인 에너지는 따로 있다. 당신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당신의 매력에 중독되게 만드는 그 강력한 자석 같은 에너지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비밀스러운 파동을 확인해 보자. 사람의 매력은 향기와 같아서 보이지 않아도 주변을 순식간에 물들인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악취처럼 코를 찌르는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고 어떤 이는 싱그러운 숲의 공기처럼 주변을 정화한다. 귀티의 마침표를 찍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당신의 에너지, 즉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다. 자극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는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는 있다. 정치, 경제 혹은 연예계의 부정적인 이슈를 들먹이며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는 이들이 많지만 그런 대화 끝에 남는 것은 피로감과 불쾌함뿐이다. 부정적인 말은 당신의 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귀티 나는 사람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 그들이라고 세상의 어두운 면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어둠에 매몰되어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긍정은 단순히 근거 없이 웃는 낙천주의가 아니다. 문제를 직시하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단단한 의지다. 이런 에너지는 자석과 같아서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행운을 끌어당긴다. 반면 남을 헐뜯고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 주변에는 늘 그와 닮은 하수들만 모여든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이 머무는 세상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입을 검열한다. 누군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수준이 낮음을 광고하는 꼴이다.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의 뒤에서도 칼을 꽂을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그들과 대화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인생을 더 소중히 살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기 마련이다. 타인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파하는 존재,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귀하다고 부르며 곁에 머물고 싶어 한다. 당신의 밝은 기운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자 최고의 장신구다. 그런데 긍정적인 태도와 완벽한 매너를 갖췄음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어딘지 모르게 고여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거나 현재에 안주하는 순간 그가 가졌던 귀티는 박제된 박물관의 유물처럼 생동감을 잃는다. 세월이 흘러도 낡지 않고 오히려 깊어지는 품격, 죽는 날까지 현역으로 빛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더 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을 더욱 우아하게 만드는 그 마지막 한 조각,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품격의 완성본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정답을 공개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둘 중 하나의 길을 걷는다. 낡아지거나 혹은 깊어지거나. 고여있는 물은 아무리 맑았어도 결국 썩기 마련이고 멈춰선 영혼은 아무리 화려했어도 금세 생동감을 잃는다. 귀티의 진정한 완성은 과거의 화려함이 아니라 현재의 성장에서 온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근사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결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고 자신의 편견을 깨부수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유연함. 그 지적인 호기심이 눈가에 서린 주름을 연륜이라는 이름의 훈장으로 바꾼다. 배움은 당신의 내면에 새로운 길을 내는 작업이다. 공부하지 않는 노년은 고집만 남지만 배우는 노년은 지혜가 머문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사람에게서는 흉내낼 수 없는 생동감이 뿜어져 나온다. 이것은 단순히 자격증을 따거나 학위를 얻는 문제가 아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려는 의지, 그 뜨거운 생명력이 타인의 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아우라로 비치는 것이다. 품격이란 결국 어제의 나를 이기려는 성실함이 켜켜이 쌓인 결과물이다. 진짜 우아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는다. 왕년의 내가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되는 무용담은 당신이 현재를 살고 있지 않다는 고백과 같다. 귀티 나는 사람은 오늘의 배움과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 그 향상심이야말로 세월이라는 풍파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패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읽은 책의 두께와 당신이 극복한 한계의 깊이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당신은 지금 소모되고 있는가, 아니면 축적되고 있는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 귀티의 역설은 내가 나를 귀하다고 외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귀하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완벽하게 가꾸었다고 믿는 그 순간, 당신이 놓치기 쉬운 마지막 함정이 하나 있다. 모든 습관과 태도를 갖춘 당신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 당신의 품격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줄 그 최후의 마침표는 무엇인가?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비밀을 확인해보자. 귀티의 완성은 내가 나를 증명하려 애쓰는 마음의 마침표를 찍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역설적이게도 진짜 귀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 자체로 증명할 뿐이다. 귀티는 타인의 눈에 비친 당신의 잔상이며 그 잔상은 당신이 평소 스스로를 어떻게 대접했는지에 대한 결과값이다.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치장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품격이 아니라 연기에 불과하다. 연기는 언젠가 탈로 나기 마련이지만 몸에 밴 습관은 삶의 향기가 되어 영원히 남는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하나다. 귀티는 나를 사랑하는 방식의 다른 이름이라는 점이다. 나를 사랑하기에 내 몸을 깨끗이 단장하고 나를 존중하기에 허리를 곧게 펴며 나를 아끼기에 부정적인 말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조차 사실은 내 품위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자존감에서 출발한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어느 누가 당신을 왕족으로 대접해 주겠는가?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가치가 곧 세상이 당신을 매기는 가격표가 된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들이 당신의 삶에 작은 균열을 냈기를 바란다. 말투 하나를 바꾸고 앉는 자세를 고치며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그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운명을 재구성한다. 품격은 타고나는 천성이 아니라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결심하는 선택의 문제다. 당신이 오늘 선택한 그 품격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고 훗날 당신의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우아한 풍경으로 남을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명품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제 화면을 끄고 거울 앞에 서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오늘 나를 진심으로 귀하게 대접했는가? 이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는 귀티를 품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이 내딛는 다음 발걸음이 이전과는 다른 묵직한 무게감을 갖게 되길 응원한다. 당신의 고결한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